박동현 배우의 자전거 못타는 척하는 혼신의 연기 잘 봤습니다. 몸은 탈 줄 아는데 머리도 못하게 막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명연기였어요. 근데 저는 수철이의 진짜 명연기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혜인이가 저렇게 똑똑한데 한 핏줄에서 태어나서 자란 수철이가 진짜 저렇게 허술하고 멍청한 게 맞는 걸까요? 저게 진짜냐고요? 혜인이가 샤우팅 날리고 때리는 거 보니 유전자 꼼사무 크지 않아도 저기는 찐남배가 맞겠더라고요. 우리 다들 눈치챘지만 수철이는 건우가 자기 친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도 다혜와 건우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그냥 숨기고 건우 아빠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자리에서도 건우를 조금이라도 식구들이 유심히 쳐다보며 닮았네 안 닮았네 하기 시작하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혜 건우까지 데리고 나가잖아요. 더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것도 눈치채는 수철이가 결정적으로 왜 바보같이 계속해서 똥볼을 차고 있는 걸까요? 저는 어린 수철이가 모슬이에게 수환이와 혜인이가 어떻게 당하는지를 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수환이와 혜인이가 똑똑하니까 뭔가 위협이 될 만하니까 수환이는 죽이고 혜인이는 공격했는데 살아남 그랬던 것을 수철이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바보같이 행동해서 모슬이의 눈에 띄지 않도록 어린 수철이가 본능적으로 생존을 향해 행동을 한 거죠. 그 보트 사고가 아니라 보트 범행이 혜인이가 9살 때니까 1살 차이 수철이가 8살 때 바보 아니고서야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 나이예요. 다만 복합 리조트 거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다혜가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은성을 소개해준 게 다혜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무리해서 추진했던 것 같거든요. 다혜를 믿고 싶어서요. 하지만 이제 다혜도 없고 모슬이 여사의 범행도 온 가족들에게 드러났으니 이제 수철이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달라지는 계기가 되는 곳이 바로 용두리가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살짝 바보 같은 혈우 형이랑 용두리 슈퍼 앞에 정차한 벤츠밴에서는 백현우의 뒤를 이어 홍혜인이 내린 후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홍범준, 홍수철, 김선아 그리고 홍범자까지 내리고 말았습니다. 쭈삣쭈삣 힘들게 발걸음을 뗀 홍범자는 백현우의 가족들을 보는 게 쑥스러웠는지 정면을 제대로 응시하지도 못하고 날이 어두워져 잘 보이지도 않는 애먼 먼 산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용두리 슈퍼 앞에서 홍범자를 보고 있던 영송이 마치 귀신에 홀린 듯 읊조렸습니다. 엄녀, 이 일을 웃자면 좋을까요? 잔잔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 마음의 사랑의 태풍이 또 불어버리네요. 영송은 퀸즈 사람들 중 단연 비주얼이 톡톡 튀는 홍범자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울퉁불퉁한 시골길에 익숙하지 않은 홍범자는 가뜩이나 하이힐까지 신은 상태라 몇 걸음 걷다가 그만 넘어질 뻔했고 영송은 마치 보디가드라도 됐냥 그녀에게 달려가 허리를 받치며 꼭 안았습니다. 영송이 홍범자에게 달달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데는 없고요? 홍범자는 장국영 닮은 영송을 보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기분이 썩 나쁘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조카들과 친오빠와 언니 그리고 차단되기 보는 앞에서 외간 남자에게 안겨있는 모습이 민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 잠깐만요. 일단 이 허리 좀 놓고 말씀하세요. 홍범자의 심장 박동수는 급격하게 증가했고 영송의 심장 박동 소리 또한 같은 팸으로 상당하게 증가하면서 두 사람은 한순간에 사랑에 빠진 걸 깨닫고야 말았습니다. 홍범주는 두 사람의 기류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보았고 사돈댁 보는 앞에서 이게 뭔 시츄에이션인가 싶어서 홍범자를 달래면서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범자야, 여기가 어딘 곳 같니? 사돈댁이야. 사돈댁, 제발 며칠만이라도 좀 얌전히 있다 가자. 사고 치지 말고 남자도 사귀지 말고. 홍범주는 홍범자가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인 걸 잘 알고 있는데다 영송이 평소 홍범자의 취향에 딱 들어맞는 홍콩판 비주얼을 갖고 있는 걸 첫눈에 알아보았기에 홍범자가 용두리에서 연애 사고를 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영송은 다음날 인터넷 증권가 찌라시에 떠도는 또라이가 홍범자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퀸즈 백화점에 투자하는 백현태가 그 집안의 이혼을 여러 번 한 대주주가 있는데 그 여자가 자꾸 구치소를 들락거리는 바람에 주가 방어가 잘 안 된다며 투덜대는 걸 익히드로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기가 한참 젊은 나이라면 이혼을 했든 말든 감옥을 다녀왔든 말든 상관없이 뜨겁게 연애를 시작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나이도 상당히 많이 먹은 만큼 연애를 시작하면 결혼까지 고려해야 할 입장이기에 아무 여자나 사귈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우야, 고모님이라는 분은 대체 어떤 분이냐? 백현우는 홍범자가 욱하는 성질이 있긴 하지만 본성은 순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이혼을 여러 번 하기는 했지만 이혼의 사유가 홍범자에게 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모두 상대 남자의 불륜이 이유였다는 것도 함께 이야기해 주었죠. 바쁜 백현우에게 홍범자에 관해 더 물어보는 게 결례라고 생각된 영송은 인터넷을 통해 홍범자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살펴보았고 수많은 증권과 찌라시의 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불륜 남편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했을 홍범자에게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아이고, 불륜으로 이혼한 전 남편이
자기 구치소 가 있는 동안 불륜녀랑 재혼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니 정말 속이 말이 아니었겠어. 영송은 홍범자가 용두리에 있을 동안 자기만이라도 정말 잘해주어야겠다 생각했고 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바구니 안에 온 몇 가지와 어머니 화장품 등을 챙긴 영송은 백두관의 집에 머물고 있는 홍범자를 찾아갔어요. 전날 밤 영화 보디가드의 케빈 코스트너처럼 자기를 꼭 안아주었던 영송 때문에 한숨도 못 잔 홍범자는 자기를 보러 영송이 왔단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머리와 옷매무새를 매만지고 눈에 낀 눈곱만 간신히 뗀 채 입술에만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는 집 마당 앞으로 나왔습니다. 홍범자는 아침 일찍부터 자기를 만나러 온 영송을 보고 영송이 자기에게 완전히 반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홍범자는 몸을 베베꼬며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부끄러운 영송은 고개를 푹 숙이고는 어머니 고쟁이와 여성용 화장품이 든 바구니를 홍범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갑자기 내려오시느라고 입을 옷이랑 화장품 같은 것도 못 챙기셨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챙겨와 봤습니다. 세심하고 다정한 영송을 보고 홍범자는 또 한 번 심장이 두근대었죠.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싹 트던 순간에 어디선가 두툼한 손바닥 하나가 시게 날아와 영송의 귓방망이를 내려치더니 홍범자가 들고 있던 바구니를 날쌔게 빼앗습니다. 아침 일찍 자기 방에 들어와 물건을 훔쳐간 아들 영송을 찾아 나온 노모였습니다. 노모는 평소 아끼던 고쟁이가 없어지고 세수하고 바를 로션까지 사라져버리자 눈에 불을 켜고 아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백두관의 집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영송의 노모는 육두문자를 날렸습니다. 이런 시부럴 놈의 자식을 봤나? 어디 훔쳐갈 게 없어서 애미 고쟁이를 훔쳐다가 아침부터 시벌건 립스틱이나 쳐바르고 앉은 점채모를 여자한테 갖다주는 기억? 치매 노모가 홍범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자 당황한 영송은 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엄니, 그게 무슨 험한 소리예요? 점채모를 여자 아니에요. 용두리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현옥야가 착하고 좋은 분이라고 보증한 분이에요. 평소 맨날 네 가지가 부족하다고 욕이나 먹으며 아버지 홍만대에게조차 아주 징글징글하다고 너 같은 거 낳고 죽은 내 엄마는 나한테 복수 아주 제대로 했다고 그렇게 험한 말만 들어오면서 살았던 홍범자는 자기를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어머니에게 말해주는 영송을 보자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좋게 봐준 조카사위 백현우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평생을 함께 산 가족도 자기를 낮춰보는데 자기를 잘 알지도 못하는 조카사위 백현우와 그리고 어젯밤 처음 본 용두리의 총각이 자기를 참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 말해주니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용두리란 곳은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이곳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송의 노모는 홍범자를 외면하며 영송을 대차게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던 영송은 홍범자를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새끼 송아지를 집에 놔두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미소가 된 마냥 그 큰 눈을 끔뻑거리며 슬픔을 표현했죠. 홍범자는 영송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망부석이 된 채 우뚝 서서 장구경 닮은 영송을 애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퀸즈가 사람들이 용두리로 내려왔다는 소문을 들은 방실이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차 백두관의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짝사랑해오던 영송이 자기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랑에 빠진 남자의 얼굴을 홍범자에게 보여주는 걸 보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결혼하자고 애원해도 아픈 어머니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완강히 거절해왔던 영송이 노모의 고쟁이와 로션까지 훔쳐다가 홍범자에게 가져다줬다는 사실은 방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방실은 친구 현점을 붙잡고 소주 대병을 마시며 엉엉 울었고 그렇게 수십 년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영송을 마음속에서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한편 과거 홍혜인이 용두리에 내려왔을 때 백두관과 이장 자리를 두고 다퉜던 용두리 청년회장이자 두관의 라이벌인 박석훈 또한 퀸즈가 식구들이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른 아침부터 백두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백두관은 홍혜인에게 사과를 한 조각 먹게 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영상의 인기가 시들해졌고 홍혜인조차 지금은 무책임한 오너로 인식되어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박석훈은 이미 홍혜인과 찍은 영상을 다 내렸습니다. 박석훈은 상당한 야심가로 사과의 꽃말인 명성과 유혹에 어울리는 자였죠. 반면 백두관 무리로서 사과파가 아닌 배파인 영송은 배의 꽃말인 온화한 애정과 위로와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송이 홍범자를 보고 첫눈에 반한 것처럼 박석훈 또한 도시 여자 홍범자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했습니다. 홍범자 같은 여자한테는 영송 같은 애송이 말고 나 같은 야심가가 어울리는 거 아니겠어? 박석훈은 일면식도 없던 홍혜인에게
사과 한 조각을 들이밀면서 한번 잡숴봐요라고 하던 세계성을 홍범자에게 발휘해 친근한 척 사과 하나를 들고 다가갔지만 홍범자의 마음에는 영속만이 가득했습니다. 됐어요. 저 사과 안 좋아해요. 박석훈은 쌀쌀맞은 홍범자를 보면서 오히려 그녀의 도도한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백두관의 이장 자리를 두고 사과파와 배파로 나뉘어 싸우던 용들이 사람들은 이제 도시에서 내려온 홍범자를 사이에 두고 배파와 사과파로 나뉘어 싸우고 맙니다. 사실 야심가였던 박석훈은 홍범자가 지금은 주식 계좌가 동결되기는 하였지만 어쨌거나 퀸즈 주식 2.1%를 보유하고 있는 배주주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제2의 신데렐라남이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이런 박석훈의 시커먼 속내를 아는 영송은 박석훈에게 찾아와 결투를 신청합니다. 야, 박석훈 이 자식아, 내가 시커먼 속내를 가지고 범자씨에게 접근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영송은 뒷발 돌려차기로 박석훈을 날렸고 박석훈은 힘도 한번 못 써보고 쓰러졌습니다. 평소 매일 스쿼트 운동을 하고 농사일을 통해 체력을 단련해온 영송의 기가 막힌 이중 뒷발 돌려차기였습니다. 홍범자 또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사이에 두고 영송과 박석훈 사이에 결투가 치러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상태였습니다. 홍범자가 나타난 것을 본 박석훈은 용들이 청년의 조기 축구회에서 갈고 닦은 체력을 바탕으로 영송에게 옆돌려차기를 했고 영송은 힘도 써보지 못하고 날아갔습니다. 누워있는 영송에게 달려간 박석훈은 비겁하게도 영송을 발로 막 밟기 시작했습니다. 영송은 양팔을 이용해 머리를 감싸면서 홍범자 쪽을 바라보며 욱조렸습니다. 범자씨, 절대 박석훈이처럼 온갖 유혹과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놈에게는 절대로 눈길조차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범자씨의 가족이 될 수 있다면 일평생 외롭게 살아온 범자씨에게 위안과 위로를 주며 가족의 애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마치 배의 꽃말처럼 말입니다. 박석훈에게 흠씬 쥐어터지느라 코에는 쌍코피가 철철 흐르던 영송은 젖먹던 힘을 다해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박석훈을 한 큐에 날려버렸습니다. 하늘에 붕하고 한 번 떴다가 바닥으로 쿵하고 떨어진 박석훈은 한참을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다가 간신히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홍범자는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장고경 닮은 영송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우물의 여왕, 혜인의 가족들이 용들이 마을로 내려오고 현우는 퀸즈를 되찾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혜인의 시한부 병증세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4년간이나 가족들 아무도 모르고 있는 혜인의 병은 언제 생겼을까요? 퇴근 고모 범자도 우연히 알게 되었고 혜인의 병에 대해 금시초문의 눈빛으로 놀랐죠. 엄마 김선아조차 그 애는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건강체질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아들 수철을 살뜰히 챙기지만 혜인에게는 그런 모정이 없는 듯 보입니다. 부모를 위시한 가족이 모른다면 선천적으로 볼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후천적이겠죠. 아마 혜인이 9살 바닷가 사고 때 오빠 수환이 자신을 구하고 오빠의 삶을 대신에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한 이후부터라고 보여지네요. 그때부터 엄마 선아는 자신을 구하고 잃은 수환이 때문에 25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무척이나 혜인을 미워합니다. 어린 시절 그런 엄마의 원망의 눈초리와 눈치에 심한 스트레스를 달고 성장해온 혜인으로 생각되는데요. 자신이 살아있음을 무척이나 자책하며 살아왔을 혜인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고등학교 자퇴할 당시 시점에도 나타났는데요. 유학을 간다는 말에 같은 반 아이들이 정신병원 어쩌고 수군거렸었죠. 성격이 강한 혜인이라 여태껏 자신을 나름 잘 참아왔겠지만 그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어느덧 자신의 한 부분을 차지했을 것이고 이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온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대로 간다면 혜인은 정말 회복 불가능하고 결국 눈물의 여왕은 새드 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요. 혜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오던 바로 백현우입니다. 백현우는 드라마상 변호사이지만 전체적인 캐릭터는 의사라고 했습니다. 혜인의 정신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혜인을 구한 사람이 오빠 수환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 당시 바닷가 사진 우측에 해병 대청소년 체험 캠프에 참가한 것으로 생각되는 현우가 혜인을 구한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그리고 그 현우가 지금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혜인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래서 혜인은 자책하며 살아온 자신의 굴레를 벗어나야 합니다. 엄마 김선아 역시 그런 사실에 혜인에게 대하던 차가운 눈길을 거두고 따뜻하게 혜인을 품어줘야 하는 것이죠. 빨리 이 사실을 현우가 혜인에게 당시 바닷가에서 혜인을 구한 적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하고 그리고 자책감에 살아온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우가 혜인의 병을 알고 밤새워 인터넷에서 불치병과 기적을 서치하던 장면이 바로 이것을 위한 암시라고 봐야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사실은 혜인의 병이 실제 의학상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병임을 명시하고 시작한 드라마죠.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암시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혜인은 이제껏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이 아닌데요. 자신이 아니면
그 누구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혜인 자신을 책망하고 있고 엄마 선아의 눈치를 보고 살아왔으니 당연한 성격 형성이라고 보여지네요. 하지만 현우를 만나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현우에게 조금씩 의지하는 자신을 발견하는데요. 이제 용두리 마을 자신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현우의 곁에서 현우의 보살핌과 함께 평생 자신의 트라우마였던 오빠 수환의 그늘을 벗어나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두리 마을은 혜인에게나 혜인의 오만한 가족들에게나 모두에게 치유를 전제로 하는 마을인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윤은성은 혜인을 찾기에 급급하죠. 킨즈의 욕심이 많았던 모슬이에 비해 은성은 오로지 혜인에게만 관심이 있는데요. 미친듯이 혜인을 찾고 있습니다. 더구나 혜인의 병을 알게 되었죠. 은성에게 혜인의 의미는 자신의 모든 것인데요. 어릴 때 동네 셰퍼트 사건도 자신에게 유일하게 친절하게 대해준 혜인을 위한 것이었죠. 공격하는 동네 셰퍼트로부터 혜인을 구해주다 다친 무릎을 혜인이 손수건으로 감싸준 것이 시작이었네요. 그 당시 함께 있던 엄마 모슬이는 혜인 대신 다친 은성에게 단 한 번의 눈길조차 주지 않고 혜인의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오로지 혜인이 다시 돌아와 무릎을 감싸준 것인데요. 결국 혜인은 그때부터 은성에게 유일한 가족이 된 셈이죠. 엄마조차 모른 척했던 자신을 챙겨준 사람은 혜인 한 사람만이었습니다. 그 은성이 용두리 마을까지 찾아오는 것 같네요. 혜인을 데려가려 은성이 시킨 청부업자와 그것을 막는 현우가 한판 붙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티저 영상에서도 이미 나온 장면이고요. 은성이 보낸 청부업자라 해도 해병대 특별경호부대 출신인 현우에게 박살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